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8,9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1,8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600만 원 수익과 한 차이,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은 약 3천만 원 정도 수익 중입니다. 현재 기준 총 3억 9,5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자, 어제 미국 주식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어제 주가 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흘러내린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오늘 밤 9시 30분에 현 시점 정말 중요한 지표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제 시장을 쉽게 정리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매수를 누르지 않고 관망하는 투자자들과 일단 팔고 보자 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지금 이 CPI 발표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다 중요하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전망부터 살펴볼까요? 헤드라인 CPI부터 살펴보면 전월 대비로는 0.2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0.29%에 비하면 괜찮아 보이죠? 전년 대비로는 2.8%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지난달 2.7%보다 0.1% 상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지금 더 중요한 코어 CPI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 0.31% 상승이 예상되며 지난달 0.23%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3.1%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달 2.9%보다 0.2%나 더 상승하는 흐름이죠. 확실히 전체적인 추세로만 보더라도 지난달보다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이 상승하는 부분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는 있어도 시장에 엄청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상승분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이걸 감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핵심은 관세 효과로 인해 상품에 대한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그리고 연준에서도 모두 일시적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관세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관세 효과가 없는 서비스 물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 현재 고용이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마저 생각보다 더 상승해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악재입니다. 따라서 일단 물가 예상치 상해는 우리에게 최악입니다. 예상치 부합은 시장의 해석을 살펴봐야 하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덜 상승했다 라는 예상치 하회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뭐 이걸 예상해봤자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을 테고 또 데이터만 보고 주가가 예상대로만 움직였다면 경제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핵심은 시장이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보고 또 우리는 대비를 해둔 상태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비란 무엇이냐? 저는 현금 비중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지금 적절한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이라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현재 미국 주식 상승 추세 상단 저항선을 보면 2018년 고점과 2021년의 고점 그리고 2025년의 고점이 만납니다. 즉, 이 상승 추세 상단 저항선은 꽤 유의미한 저항선 구간이다 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폭락 전에도 여기서 저항 맞고 그대로 마이너스 20% 폭락했었는데요. 이 저항선을 보고 저는 올해 초 여러분들에게 노아의 방주, 현금 비중을 꼭 만들어 두셔라. 저는 이럴 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는다 라고 다 미리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저항 구간까지 급반등해 주었죠. 따라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며 매수보다는 보유 또는 리밸런싱이 알맞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를 할 때도 500만 원 정도만 소액 웅줍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현금은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잘 보여드리는 차트로 보여드려도 확실한 상승 추세 상단 저항선과 상승 추세 하단 지지선이 보일 겁니다. 마이너스 50% 대폭락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구간에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마 유동성 버블 랠리로 여기를 뚫고 올라간 뒤 말 그대로 버블 랠리를 보여준 뒤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무조건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크게 매수하지 않는다 라는 오즐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며 전 이 방법대로
지금 남들보다 자산을 크게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그 선택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 역시 여러분 몫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적절한 주식을 들고 있고 또 적절한 현금 비중까지 만들어두고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적절한 현금 비중은 여러분을 위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동아줄, 에어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이라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디벨론몽이 현금 비중 늘리래서 늘렸는데 오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해서 폭등하네 라고 후회하고 짜증내고 욕하실 거면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것이 최선이며, 그럴 경우 만약 오늘 CPI 발표 웅덩이가 파이면 떨어져도 절대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CPI가 어떻게 발표되고 오늘 그로 인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투자에서는 최선의 상황을 생각하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왜? 항상 대다수들은 최고의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최고의 선택, 다 지난 결과를 보고 난 뒤 최고의 선택사항을 보며 후회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 지나고 보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때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실시간 하루하루 몸담고 있으면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꼭 깨달으실 겁니다. 최고의 선택에 목매지 마시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에 목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1년차 사이클 주가 추이를 보면 현재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큰 틀에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1년차 사이클 평균 주가 추이에서는 8월 말쯤부터 주가가 약세인 경향이 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란색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더 올라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올랐다고 제 욕하실 거면 그냥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수익도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이고 손실도 여러분 선택이 결정하는 겁니다. 전 제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식은 무려 77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2% 하락한 날이 없었습니다. 즉 4월 관세 폭락 이후 V자 반등을 해주면서 큰 하락 없이 그대로 쭉쭉 반등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지속 그래프를 보면 가끔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던 날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지금 그 어딘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지속되고 난 뒤 결국 마이너스 2% 하락이 찾아오며 기록이 깨졌다 라는 것 또한 하단 그래프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다가 저번처럼 20일 이평선에 닿아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 오면 다시 원칙대로 매수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왜? 다 지나간 결과를 보며 최고의 선택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론적, 결과론적인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해야 하고 이걸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후회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 제 기준에서 최선의 선택은 뭐냐? 오르면 주식과 코인을 약 80%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으니 이게 내 자산을 불려주니까 땡큐. 만약 웅덩이를 파주며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연금 비중으로 웅줍할 수 있으니 땡큐.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오질 웅줍 투자 원칙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로 부자가 되면 왜 우리 주변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실시간으로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인 최고의 방법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승을 누리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하락, 웅덩이는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마치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리스크는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마이너스 몇 %까지 버틸 수 있는지 내 돈그릇과 마인드, 투자 확신에 따라 다르겠죠? 그걸 내 환경, 마인드, 돈그릇, 투자 방법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방법은 남들보다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를 각오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10억을 투자해놨다면 2억까지 떨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억까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놔야겠죠? 그게 바로 현금 비중인 겁니다. 10억을 투자해놨는데 3억의 현금 비중이 있다. 그러면 이 웅덩이를 견디고 여기서 기회를 잡으면 잠깐 2억까지 떨어져도 15억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이더리움으로 리밸런싱 했다. 그리고 너무 운이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말씀드리니
어제 잠깐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제자리 걸음을 하니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라는 댓글들이 간혹 달리는데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저 역시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상승한다. 라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이 남은 사이클에서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에 제 소중한 돈을 베팅한 겁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오른다, 이더리움이 오른다,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둘 다 마지막 상승 랠리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보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7월 중순부터 이더리움에 대해 언급했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부터만 잡아도 현재 17% 상승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발목에서 체크해도 6% 정도 상승해 있고요. 그냥 단순히 차트만 봐도 현재 이더리움의 방어력이 더 좋고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강력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냥 수요가 이더리움 쪽으로 잠시 쏠리고 있다. 그리고 정말 여러 데이터들을 다 공부해보고 여러 지표들 다 찾아봐도 이더리움이 지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끝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지막 상승 랠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는 건가요? 비트코인이 더 좋은 자산인데요? 이런 댓글은 쓰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이더리움이냐 비트코인이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둘 다 마지막 상승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집중하시고 좀 더 수익에 집중하고 고점에 최대한 잘 빠져나오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더리움의 87% 비중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최근 8월 2일 작은 웅덩이에서 에릭 트럼프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바이 더 딥, 웅줍 리딩을 외쳤고 실제로 매우 좋은 타이밍이었죠. 트럼프 관련 기업이 이 파이낸셜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토큰 판매 수익의 75%도 트럼프 관련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가족 기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트럼프 가족 기업이 이더리움의 87% 몰빵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수익 구조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수도 있거나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시고 오늘 떨어지면 웅줍 준비를 해놓읍시다. 실제로 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웅줍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1억 수익을 보고 매도했으며 미국 주식은 그냥 계속 웅줍하며 모아갑니다. 진짜 자산가가 될 때까지 이걸 지속합니다. 하락을 버티면서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이더리움은 중단기 스윙 투자입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매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수하지 말라고 할 때 전 여러 데이터와 지표들을 보면서 이번엔 이걸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베팅했고 남들과 다르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 선택들로 저는 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전 만약 오늘 하락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웅줍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할 겁니다.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며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거고요. 제 자료와 실시간 매수 매도 관점 공유로 참고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함께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